제22차 정책조정회의 공개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 1929년 일제식민지에 저항해서 광주에서 청년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시작한 날을 기념해서 1953년부터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을 지정했었는데 잠시 유신 때 폐지됐다가 80년대 다시 학생의 날이 부활을 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도 매우 분노하고 사회가 잘못됐다고 아마 여론이 매우 학생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광주 유니클에서 학생의 날 기념해서 빨간색 광주 유니버시아드 기념 넥타이를 착용하셨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국무총리와 일부 내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만 오히려 전 국민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하나하나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느냐 혹은 수습하느냐의 중대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임시방편책으로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려거나 시간을 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더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이걸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난국을 풀어갈 핵심 키워드는 진정성과 소통입니다. 대통령이 가슴에 새겨야 할 두 단어입니다. 진정성 그리고 소통. 국민을 상대로 진솔하게 진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연루된 일은 대통령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진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최순실을 위해서 안종범 등 참모들을 통해서 기업에 모금을 지시했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전체의 진상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진솔한 사죄만이 그나마 분노한 국민들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조사받겠다고 용기 있게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선한 민심이 가라앉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이 진정성으로 국민들을 만나지 않는 한 꼼수나 무슨 정략적 수단으로 이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게 접근하십시오.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어떠한 해법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대약이 무효입니다.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국정 운영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민심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어떤 동력도 다시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왜 모르시는지 답답합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여당의 중진들도 알고 언론도 다 아는데 대통령만 왜 모르십니까? 진정성과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나라 예산에까지 손이 뻗쳤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한 내년도 예산 이것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 개 사업에 걸쳐서 총 5,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 예산 3,300억 원,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문단한 ODA 예산 520억, 또 차은택 씨 최순실 측근이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00억 원 중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국가 재정에 이렇게 곶감꼬지 빼먹듯이 이 하나하나 빼먹으려 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최순실 표 예산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재정이 어렵고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데 최순실 예산은 오히려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이런 것도 당초에 400억 정도였는데 여기 문화창조센터 건립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전년 대비 41.5% 증가, 거의 2배에 이르는 1,278억 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 에이드 사업, 이거는 50억이었던 작년 예산에 비해서 144억 원이 됐으니까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업 계획도 부실하고 또 아예 사업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또는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이 성과 평가가 어려운 이런 사업들이 대거 편성되었다. 특히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 벤처단지 조성,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컨텐츠 멀티 유즈랩 이런 사업들은 세부 사업 계획도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지금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편법 편성이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 중구사옥에 한류 콘텐츠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기금을 설계 용역비로 쓰고 있고 또 125억 원을 계획 변경하면서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이것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재벌 기업들을 등쳐서 재단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예산을 농단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최순실표 예산 반드시 삭감하겠다 말씀드립니다. 2017년 예산에 쓱 들어와 있는 최순실 예산을 싹 삭감시키겠다는 것을 국민께 다시 한번 거듭 약속드립니다. 쓱 싹입니다. 다음은 신정경유착으로 드러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사례를 통해서 이 정경유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돈을 걷어들인 것 이건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 1,449억,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7,328억 이런 것들도 역시 대기업들의 모금을 강요해서 만든 이런 기금으로 마치 이 대통령 관심 사업인 것처럼 추진을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이 지금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소관 업무이고 각 부처에 또 이 재단 설립 등록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관료들이 이런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재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판단 주체가 정부 관료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업의 CSR의 경우에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면 CSR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련과 정치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손을 잡는다면 바로 신정경유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CSR이라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 공익 투자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정경유착의 통로가 개설된 셈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제도 이거 반드시 고쳐야 이런 새로운 정경유착의 통로가 막혀질 수 있습니다. 저희 당 정책위에서는 이 신정경유착의 통로로 이용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한과 관련한 이 모든 권한을 기재부로부터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중립적인 시민사회의 대표 인사들로 구성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사후관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며 또 공익법인과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이 사후 관리, 감독 이 권한까지 갖고 또 나아가서 이 단체에 대한 지정권 취소, 철회의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정기부금 단체로부터 어느 기업의 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사업 결과를 보고받고 이것을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와 그리고 언론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은 이미 체리티 액트, 공익단체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리티 커미션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이 시민사회의 역할을 통해서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사태를 통해서 정부와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가 재확인된 만큼 이번 법 제도의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직권남용, 권력자들의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공여 등 더 이상 못된 짓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은 공개 발언 한 분 있습니다. 송기현 부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원주군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개입됐다는 의혹 때문에 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역사적 행사를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장터로 취급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기에 방조했습니다. 최순실의 조카 장유진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단이 설립되기 6개월 전인 2015년 9월 30일 동계스포츠 연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동계스포츠 연계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지난해 2억 원, 올해 4억 7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실적이 전무한 신생단체에게는 이례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빙상경기장의 관리체 결정이 아직도 필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계스포츠 연계센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계스포츠 연계센터 초대 협정을 받았던 박모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순실, 장유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수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과 그 측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공사 이권에도 개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폐식장 공사에 스위스 루슬리사를 참여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 회의에서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루슬리사는 최순실 소유 WK와 업무 협약을 맺은 회사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만들어 루슬리사 참여는 무산되었지만 이것 때문에 공사는 6개월이나 지연됐고 사업비는 367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진산, 조양호 전 조직위원장 교체와 사무총장의 교체, 개폐식, 연출과 교체 등에 모두 최순실과 측근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 과정에서 겪은 혼란 상당 부분이 최 씨와 그 측근들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최순실과 그 측근들은 국제 스포츠 행사마저 국정농단의 제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측근들의 동계올림픽 농단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150만 강원도인의 열망을 담은 12년 유치활동의 결과물입니다.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적 행사입니다. 국정농단을 성실한 박근혜 정부에 더 이상 평창 동계올림픽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드리워진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불과 500일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촉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있는 최순실표 예산의 규모와 관련 리스트,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을 등쳐서 그 강제로 그 모금된 주요 강제 모금 사례와 관련된 리스트와 기금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기자회원들께 공개해드리고 오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한두 가지 잠깐 짤막하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는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국민에게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거 국회는 이런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현안 질의, 국정조사 등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당에게 국회 내 긴급 현안 질의 그리고 국정조사를 지금 야 3당 합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당은 즉각 이 협의에 응해서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쏟아졌던 모든 의혹을 총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상의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얼개를 자세히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장내에 원내에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장내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직접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수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김병준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준 교수님이 총리 적임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을 펼치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 지명을 수락 의사를 철회해 주십시오. 어차피 야3당이 이 인준을 거부하고 부결시키기로 야3당이 합의했는데 굳이 명예를 더럽히면서 총리를 계속 하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남은 절차라는 것은 끊임없는 논쟁과 결국은 국회에서의 부결 절차밖에 안 남아있는데 굳이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겠는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김병준 교수님과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 이 점을 좀 인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이상입니다.